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되게 특별한 게스트분 한 분 모시게 되었는데요. ICTK의 CMO로 재직 중이신 유경동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오늘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예. 팔란티어를 특허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연락이 오셨을 때 의아했었어요. 저는 반대로 팔란티어를 주가나 주식으로 어프로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팔란티어를 특허적으로 주목했던 건 팔란티어를 사람들이 AI 업체, 뭐 AI 테마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 한번 보자. 특허적으로 제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어프로치를 했으니까 의외로 팔란티어는 AI 관련된 특허가 없었어요. 없다는 게 아예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거네요? 뭐 몇 개 있긴 하죠. 요즘 뭐 하도 AI가 일종의 기술 용어가 아닌 마케팅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시대라 AI 관련된 특허를 내긴 하나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주로 주력하고 있는 특허가 어느 쪽 분야였었나요? 그래서 봐봤더니 많은 특허가 지오그래픽, 그러니까 지리 정보 관련된 또 한 분야는 얘네들이 2004년에 설립된 업체거든요. 네네. 2004년 설립했을 때부터 특허들을 쭉 보면 그때 나왔던 특허들이 주로 온톨리지라고 해서요. 빅데이터 관련된 특허들이 많아요. 네네. 결론은 AI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AI 관련된 특허들은 별로 없더라 하는 게 제 이목을 좀 끌었던 거죠. 그럼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지리 정보 관련한 특허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팔란티어가 팍 뜨게 된 계기가 빈 라덴 잡을 때하고, 그렇죠. 옛날에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 폭탄 테러 있었을 때 그때 팔란티어의 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제 잡을 수 있었고, 빈 라덴 같은 경우는 사살까지 하게 됐는데, 솔루션 얘기를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직관적인 사례를 좀 들어드린다면 이 두 사건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네네. 패트리어트 데이라는 게 보스턴 폭탄 테러 사건 관련된 영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로 다크 서티라고 빈라덴 잡을 때 관련된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 이 두 영화를 보면 팔란티어 관련된 솔루션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직관적으로 나와요. 물론 그 하단에는 되게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치들이 많겠지만 뭐 영화에도 팔란티어 뭐 기업 관계자 역할로 누가 출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되게 비밀스러운 기업으로 돼 있어서 뭐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일이 되게 다 상장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뭐 공개 안 되는 것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한 장면을 말씀드리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 폭탄 테러 사건이 나자마자 FBI가 와가지고 딱 팀을 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컴퓨터 같은 거 막 꾸려놓고 여기저기 딱 해놓고 막 뭘 띄워요. 근데 띄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폭탄 테러 당시에 거리 풍경 이런 걸 딱 띄우는데 사람들이 다 빵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소리 난 데를 다 쳐다보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곳을 쳐다보지 않고 딴 쪽을 응시하고 있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거기에는 이제 또 팔란티어의 안면 인식 관련된 기술이 좀 쓰였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잡을 수 있었겠지만, 요는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발선상에 있었던 지리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팔란티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뭐 현장에 있었던 CCTV의 어떤 녹화본 정보나 이런 거를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다시 재구성해서 이제 그런 씬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인 건가요? 여기서 이제 그걸 좀 더 설명해 드리려면 온톨로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 온톨로지 관련된 게 팔란티어의 최초 특허였어요. 2006년에 나온. 네네. 그 정도로 팔란티어는 이 온톨로지에 되게 관심이 많고 진심인데, 온톨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팔란티어 솔루션이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게 좀 다듬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칼이라는 단어만 쓰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맞죠. 내가 원하는 칼은 우리 엄마 맨날 부엌에서 칼질하면서도 이렇게 안 드냐고 막 투덜투덜 하셨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 칼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어. 근데 어떤 의미의 칼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칼도 있을 거고요. 전혀 다르죠. 예. 그리고 어떤 칼이라는 워딩은 수술실이나 뭐 의사들이 쓰는 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다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칼이 어떤 칼인지를, 그게 온톨로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업체를 출발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로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죠. 그 로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뺐으려면, 옥석을 가려서 뺐으려면 이 온톨로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세월이 걸리는 거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CCTV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막 난무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 특정인을 최대한 단시간에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 온톨로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특허가 팔란티어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온톨로지를 하는 것과 그 지리 정보에 대한 그런 특허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국방 기업으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팔란티어가. 그런 쪽으로 이게 다 쓰임이 되는 걸까요? 이 온톨로지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각적으로 펼쳐 보여야 되는 배경에는 지리 정보예요. 결국 지오그래픽적으로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빈라덴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어디에 있는 건지, 결국은 마지막 종착점은 이제 지리 정보거든. 그래서 모든 공공 데이터가 지리 정보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얘들 특허를 실제로 까보면은 지리 정보 관련된 특허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요즘 팔란티어가 아무래도 제일 주목받는 게 그 AIP 때문에 증시 쪽에서는 그런 게 가장 키워드로 많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지리 정보에 대한 특허를 거의 주로 갖추고 있는 이 팔란티어가 뭔가 AI 기업으로 불리는 이 현상이, 이 AIP라는 게 정말 주목받을 만한 어떠한 플랫폼이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약간은 AI 붐에 휩싸여서 떠오른 하나의 키워드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건 후자예요. 팔란티어 말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데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전부 다 AI 관련된 종목으로 이 주식시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팔란티어도 그렇고, 특허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보면 AI 업체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AI 관련된 특허나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는 게, 옛날 그 골드러시 있잖아요. 18세기 후반인가 19세기 초반인가 그때 미국에서 있었던 골드러시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이 AI 러시 같아 보여요. 근데 골드러시 때 실제로 금을 파내고 금을 채굴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업체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리바이스 같은 데들이 오히려 이제 광부들한테 뭐 텐트도 팔고 뭐 청바지도 팔고, 네, 청바지도 팔고 하면서 리바이스 같은 업체들이 더 지금까지도 불을 누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에 있는 AI 러시에도 실제로 AI 관련돼서 불을 축적하고 이루고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엔비디아 그렇죠. 있잖아요. 엔비디아를 정말 진정한 AI 업체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저 AI라는 이 물결에 필요한 관련된 그 칩을 GPU란 칩을 예전부터 만들고 있어서. 그렇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빅데이터 업체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톨로지를 하고 지리 정보 화면으로 팬시하게 보이게 하고 하는 데에는 AI가 필요하죠. AI가 최종 결과물에 이렇게 팬시하게 보이는 데는 AI를 활용한다는 게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업의 본원적인 핵심 코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잘 써먹고는 있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도 확실히 AIP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온톨로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이제는 자연어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특허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자신들의 고객사가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좀 활용성을 높이는 용도로 AI가 접목된 것이고, 이 기업이 지닌 어떤 기술의 본질 자체는 AI가 아니다, 약간 이런 쪽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뭐 AI가 뭐 그럴 줄 몰랐네 뭐 그런 현상이 왔을 때 너무 슬프거나 아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팔란티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온톨로지 기술이랑 그 각종 지리 정보에 관한 기술, 여기에 AI가 더해져서 좀 어떤 시너지를 낸, 실제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러니까 2020년도에 티베리우스라는 솔루션을 얘네들이 내놨는데요.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네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리고 그 지리 정보나 온톨로지 거기다가 AI까지 곁들인 이 시스템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 백신을 놔야 되는데 초기에는 백신이 한정돼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난리였죠 그때 네. 완전. 그래서 순위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누구부터 놔야 되고 어느 지역부터 놔야 되는지. 아 그렇죠. 그때 얘네들이 주목했던 빅데이터는 뭐였냐면은 기저질환자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리고 노인들 몇 세 이상 노인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은 얼마나 되고 또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네네. 이 데이터는 이제 모아졌고 온톨로지를 통해서 이걸 이제 AI를 통해서 돌린 거죠. 그래서 펼쳐본 거예요. 그 지리 정보를 통해서 50 몇 개 주의 상황을 쫙 보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먼저 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덜 놔도 되고 아니면 후순위로 좀 밀어도 되겠다 하는 거를 보건청에다가 이 솔루션을 납품해서 이게 좀 대박이 났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딴 나라에 수출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도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럽 쪽에는 아마 몇 개국에 수출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확실히 그 정도 어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다뤄서 즉각적인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사안이었었던 거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또 그 의사결정이 공익에 관련된 거라면 미 정부는 얘네들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다 알려져 있겠지만 미 CIA의 그 자금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정부 자금도 들어가 있겠다. 얘네들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걸 좀 듣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한 기술들은 이제 주로 지리 정보에 관한 것과 온톨로지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AI를 결합할 때는 사실 자기가 직접 개발한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에서 개발해 놓은 AI를 이제 사서 접목시키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이 과연 AI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기업이라고 그러면 다 뭐 챗 GPT나 파일럿이나 이런 거 쓰니까 다 그런 거 하는 데들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려면요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슈퍼컴퓨터 한 대 구축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뭐 IDC 센터 몇 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싸지도 않고요. 사서 쓰는 거. 우리 일반인들은 뭐 공짜로 쓰는 서비스니까. 단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마지막 한 점 활용 점정을 어디다 찍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팔란티어는 그거를 잘하는 업체로 보시면 돼요. 팔란티어가 특허를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서 그거를 통해서 또 어떤 수익을 얻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특허 문헌에는 이 특허가 누구한테 팔리고 누가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거든요. 특히 미국 특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잘 작성을 해놔요. 안 그러면 특허권이 소멸될 정도로 되게 페널티도 많고 세고 그래서. 네네. 근데 팔란티어 특허를 보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팔란티어가 2020년도경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그 즈음에 웰스파고라는 그 맨하탄에 있는 큰 은행 4대 은행 중 하나죠. 중 하나죠. 여기에 팔란티어 보유 주식의 한 40%가 양도됩니다. 그 시기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 은행들이 기술 특허 사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뭐 ATM기에 써먹겠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근데 팔란티어가 그 당시에 한 2,000개 넘는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거의 700개 가까운 특허를 양도를 했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다가 쓰려고 시점도 그렇고. 그래서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특허 데이터베이스에는. 네네. 근데 유출을 하건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갖고 있는 특허를 금융권에 양도하는 기술 업체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그럴 경우는 질권 설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예요. 나스닥도 아닌. 네네. 근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은행이고 그래서 양자 간에 뉴욕 증시 상장을 전후로 해서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뿐이에요. 근데 그 거래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뭐 질권 설정이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풋백 옵션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돌려주는 건지 어떤 건지는 특허에는 안 나와 있진 않으나 거래 히스토리에는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특허권자로 등재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팔란티어 특허를 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의 이벤트를 펼칠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팔란티어를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